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좌파들의 민낯을 낱낱이 까발리는 정치구단 우영우입니다. 자, 오늘 해볼 이야기는 결국에는 대통령이 지금 체포가 된 이후에 구속영장까지 집행이 돼버렸어요. 이게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부지법에 다시 구속영장이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심리를 받고 오셨는데 이 서부지법에 대한 논란이 지금 계속 있잖아요. 여기 공수처에서 대체 왜 자꾸 서부지법에다가 영장을 치느냐, 중앙지법에다가 치면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계속 서부지법에다만 영장을 갖다 집어넣고 있어요. 이게 공수처에서 영장을 좁히가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공수처에서 서부지법에 구속영장까지 청구를 한 이유가 일단은 관저의 관할이 서부지법이기 때문에 서부지법에다가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고, 그리고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서 발부를 받았기 때문에 구속영장도 서부지법에 넣었다라는 논리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전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 게 공수처법 31조가 있어요. 이건 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법이 그런 거예요, 법이. 공수처법의 재판 관할에 대한 이야기인데 수사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법원이 관할로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만약에 진짜로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내란죄에 대한 재판이 넘어가게 되면 중앙지방법원 그러니까 서초동에서 이걸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계속 서부지법에다가 영장을 청구하는 이유가 아니 이거 서부지법에 무슨 꿀 발라놨나? 응? 왜 영장을 자꾸 서부지법에다가 넣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쪽이랑 뭔가 교감이 먼저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대통령 측에서도 왜 자꾸 서부지법이냐? 서부지법은 뭔가 지금 너희들이랑 커넥션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중앙지법에다가 넣고 그 영장이 통과가 된다면 자기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고 있잖아. 아니, 그렇게 좀 논란이 일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하면 되는데, 굳이 계속 서부지법에다 갖다 넣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대통령이 많이 양보를 해서 만약에 중앙지법에서 영장이 나온다면 자신이 받아들이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서부지법만 물고 늘어지면 누가 봐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서부지법이랑 뭐 있는 거 아니야, 진짜? 이거 공수처법에도 중앙지법으로 가라고 나와 있는데 왜 자꾸 서부지법으로 가느냐? 이런 비판의 여론이 계속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 사유로 공수처에서는 이 사안이 굉장히 중대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 대통령이 도망갈 수도 있다. 그리고 놔두면은 제2의 계엄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대통령이 지금 핸드폰도 바꾸고, 텔레그램도 탈퇴하고, 그런 일들이 전부 다 증거인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사안이 중대한 건 맞아요. 사안이 지금 뭐 내란죄냐 아니냐 그리고 지금 계엄을 왜 했느냐 계엄이 불법이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사안이 중대한 건 그거 하나는 인정입니다. 하지만 이미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 중이에요. 지금 대통령이 누군가에게 지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한테 지시를 하고 말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지금 지시를 할 수 있는 건 대통령 경호처 딱 하나뿐인데 그마저도 대통령 경호처의 지금 중심 인물들이 다 구속됐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계엄을 모의를 하면서 관련돼 있던 모든 인물들이 다 구속돼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100번 양보해서 대통령이 그래 핸드폰 바꾸고 핸드폰에 있는 텔레그램을 지웠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 텔레그램에 지시를 받은 사람들의 핸드폰을 압수를 한다면 굳이 대통령의 핸드폰이 압수되지 않아도 모든 사항들을 다 들여다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카톡을 보냈어. 내가 내 카톡 지운다고 해서 그 카톡이 없어지나요? 상대방 카톡에는 그 내용이 다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대통령 혼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지시를 했던 상대방들이 모두 그 똑같은 내용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구속됐잖아. 지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라던가 군에 있는 여러 요인들이 다 구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리고 대통령이 도망을 가면 어디로 갑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모든 좌파 언론들이 대통령 일거수일투족을 다 따라다니면서 찍고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공유를 하고 있는데 어디를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민주당 말 결국은 가짜 뉴스잖아.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서 도망갔다? 이거 전부 다 지금 이렇게 구속을 하기 위한 빌드업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왜 도망갔냐고 이야기를 했냐면 민주당 쪽에서
이 관저에서 차량 한 대가 나왔다. 이거 윤석열이 타고 이미 도망간 거 아니냐? 윤석열 어디로 갔느냐? 지금 공수처장 오동훈 불러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도망을 안 갔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던진 다음에 오동훈 공수처장은 자신도 확신을 할 수 없다.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논란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답을 하듯이 이렇게 머리서 찍혀가지고 좀 희미하게 나왔는데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이 체형이라던가 이 머리 스타일이. 직접 관저에 나와서 경호처 직원들을 뭐 격려를 했는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부러 나와서 사진을 찍힌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자꾸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니까 윤석열 대통령 자체에서 민주당이 지금 이걸로 도망가려고 했다. 도주를 하려고 했다. 이런 내용으로 구속영장을 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니까 이렇게 굳이 나와가지고 이런 모습이 찍혔단 말이에요.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사유는 하나하나가 정말 말도 안 돼요. 게다가 지금 탄핵 심판 중인 대통령이잖아요. 이 대통령이 지금 받고 있는 수사가 공수처에 의한 형사죄, 이 내란죄의 수사를 받고 있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리를 받고 있어요. 거기다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특검까지 하자고 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사냥몰이식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의 방어권은 어디로 갑니까? 지금 만약에 이 내란죄로 구속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에 참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자기의 방어를 자기 스스로 할 수 없잖아. 지금 급박한 건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돼서 지금 대통령 자리가 사실상 공석이기 때문에 탄핵 심리를 빨리빨리 진행하는 거, 거기까지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게 우리나라를 좀 더 안정시키는 방향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탄핵과는 별개로 내란죄는 따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탄핵 심리에서 내란죄는 빼자고 했잖아. 민주당이 빼자고 했잖아요. 그러면 탄핵을 먼저 진행을 하고, 탄핵 심리를 먼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게 순서상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탄핵 심리 이후에 내란죄 수사를 해도 되는데 급하게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탄핵 심리에서 지금 대통령 방어권이 이 구속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방어권의 침해를 받게 됐어요. 그러면 제대로 탄핵에 대한 방어를 하지 못한다면 탄핵이 진행이 될 확률이 좀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적극적으로 자신을 방어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민주당과 법조계가 지금 한 통속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이재명은 야당 대표라서 구속이 안 됐잖아. 이게 법조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위증교사 혐의로 증거가 오염되는 혐의잖아요. 위증교사는 그 증거를 이제 바꾼다는 자기가 조작한다는 이야기니까. 그런데 위증교사가 소명된다라고 예전에 유창훈 부장판사가 이야기를 하면서 하지만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야당의 대표다. 우리나라 제1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기각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팔다리 다 잘린 대통령이 증거인멸을 한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야당 대표는 증거인멸을 할 수도 있지만 도주의 우려가 없어서 구속을 안 한다고 했던 법원이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은 도주의 우려도 있고 증거인멸을 할 수도 있으니까 구속을 한다? 저는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의 법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봐요. 이거는 법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을 구속을 한다고 해서 뭔가 조사가 좀 더 탄력을 받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대통령 자체가 지금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입장은 누가 봐도 명확해요. 계엄 이후에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굉장히 긴 시간이었죠. 한 30분 정도 되는 그런 내용을 이 계엄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다 밝힌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대통령이 이번 계엄 사태에 대한 자신의 한마디로 증언이에요. 증언. 나는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계엄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이미 전 국민 앞에서 했기 때문에 만약에 구속을 해서 조사를 한다 한들 그 이야기 이상의 것을 직접 말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나는 지금 다 밝혔다. 그러니까 그걸 베이스로 해서 조사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뭔가 가둬놨다고 해서 뭐 없던 얘기를 더 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굳이 구속을 하는 거는 진짜 이거는 대통령 망신 주기하고 그리고 탄핵 심판에 대한 좀 대통령의 방어권을 좀 잡아 흔들려는 그런 의도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구속한다고 해서 조사에 뭔가 유리하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제가 대통령의 계엄이 정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에요. 이 계엄에 대한 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이게 위헌적인 요소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정확하게 다뤄야 됩니다. 하지만 그걸 다루는 데 있어서 공정하게 다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데 그 탄핵 심판을 먼저 받게 하는 게 우선이지. 내란죄를 지금 막 급하게 처리하는 이 이유를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이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탄핵 심판이 먼저다. 그리고 내란죄 수사는 그 다음이다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